농촌 생태 관광학 특론 9번째 비대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을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기업이란 말을 저는 아마 제가 처음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7년 9월 27일자 한겨레 신문에 보시는 대로 마을 기업을 세우자라는 기고를 하면서 마을 기업이라는 말 개념을 처음 주창하고 제안하고 공론화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마을 기업이란 말은 이 기고문을 보신 분은 많지 않을 테니까 그 이후 몇 년 후에 2011년쯤이던가요?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는 정책 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을기업이란 이제 말을 들어보는 아마 직접적인 그런 기회가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행안부가 지금까지도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1,500건인가 1,600건 정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하는 그 마을기업 육성 사업 5명 이상의 마을사람 읍면 단위까지 포괄을 해서 모여서 마을기업 지정을 받으면 5천만 원 정도의 정책사업비가 지급되고 이어서 2년차까지 이어지면 3천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지원되고 이런 사업이라고 들었고요. 그 정책사업의 정책적인 목표는 아마 다른 정책사업과 다를 바가 없이 그걸 마을기업 사업을 통해서 마을과 지역의 이제 일자리, 소득 이런 걸 창출하는 게 정책적인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사업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2007년 당시에 마을기업이란 말을 개념을 쓰고 제안했던 취지는 일자리 소득 창출을 하려는 경제적인 목적, 정책적인 목적 또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우선적으로 마을 기업을 통해서 소위 마을 공동체 사업, 농촌 지역에 그때 한창 벌어지고 있었던 마을 공동체 사업의 책임 주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마을 기업이란 이 개념을 저는 떠올리고 정리하고 그걸 제안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저는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농장, 경북 칠곡 쪽에 매실농장에서 기획관리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농장이 자리 잡고 있던 마을에도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이니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니 이런 게 이제 추진되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런 단계여서 그 이전에도 제가 이제 마을 관련된 일 또는 회사에서 잠깐 이제 일을 하면서 농촌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위 농촌 지역 개발 사업, 마을 공동체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치명적인 문제는 어려움은 그 사업을 책임질 사업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데 있다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을 공동체 사업을 책임질 사업 주체를 만들어야 된다. 새로 없다면 그런 생각까지 미치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만 소위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의 추진 주체로 추진위원회 그리고 사업 기간이 완료되면 운영위원회로 전환이 되고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대개 그 위원회 위원들은 마을이장님을 비롯해서 운영회장님, 노민회장님, 청년회장님,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개발위원자
뭐 이렇게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이 당연직 비슷하게 추진위원, 운영위원을 맡고 계신데요. 그분들이 도의적인 책임 또는 윤리적인 책임 뭐 의식은 갖고 있겠지만 법적인 책임까지도 그분들한테 감수하고 각오하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에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 그걸 나중에 책임감을 가지고 결과를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성과물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하거나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 대부분의 생업은 농사를 짓는 일이거든요.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업, 겸업이 소득을 창출하는 주업이기 때문에 마을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을 나눠 가져야 되는 마을 공동체 사업에 책임의식은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책임을 질래야 질 수 없는 그런 이제 구조학에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문제에 그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람의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런 구조학의 구조를 깨트리는 데에서부터 마을 공동체 사업의 돌파구, 출구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당시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마을 사업에 관여하면서 이 마을 사업을 책임지려면 마을의 누군가가 아니면 마을 전체의 어떤 공동체 조직이 뚜렷한 책임 주체를 명시하는 게 우선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을 기업이라는 개념, 그 당시에 이제 2007년이면 사회적 기업 진흥법 육성법이던가요? 그게 이제 발효된 그런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해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마을 기업이란 곧 농촌형 사회적 기업, 농촌 지역에서 세워지고 꾸려지는 사회적 기업. 뭐 일본의 그 당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뭐 우리나라로 뭐 넘어오고 뭐 이런 무렵이기도 해서 그거를 굳이 다르게 표현하면 좀 더 제가 의미하고 있던 마을 공동체 사업의 책임 주체로서의 조직체,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 마을 기업이란 말을 그때 제가 이제 만들어내고 쓰고 뭐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 기업을 세우자라는 기고문을 통해서 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자료에 나온 대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마을 기업이란 곧 친환경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1차 농산업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농촌 경영체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도농이 상생하는 생활생태 공동체를 말한다 라고 저는 나름대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마을 기업이 말 그대로 특정한 아니면 1차적인 사업 조직, 기업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단순한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 기업이 중심이 된 마을 공동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주체 뭐를 의미하는 그런 좀 더 넓은 근본적인 포괄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마을 기업에서 이제 자본금은 뭐 사업 주체로서의 동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업이기 때문에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야 될 텐데요. 물적인 토대. 그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마을의 공동기금, 마을마다 공동기금이 적든 크든 뭐 적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 그동안 적립되어 있는 가용 가능한 공동기금과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여력이 된다면 크든 적든 자발적으로 투자하는 투자금을 일단 종잣돈으로 하고, 그러니까 자기부담금이죠. 그리고 소득 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주로 경제적인 사업에 목적이 맞춰져 있는 소득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농림부를 비롯한 행안부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의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보태고, 주로 농촌 개발, 지역 개발 사업 지원금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반 시설, 하드웨어, 건물, 기계, 뭐 이런 쪽에 주로 뭐 집중이 투자가 되는 성격이 되는 거겠죠. 그 소유 관계는 정부나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마을에서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뭐 충분히 자본금에 상응하는 그러한 안정된 물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은 그렇게 구성을 한다, 마련을 한다 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 지역에서 창업하고 경영하는 사업, 마을 기업이라는 것의 사업 구조는 도시하고 달라야 될 텐데, 상업적인 목적, 수익을 쫓는 사전적인 의미의 기업 간에는 당연히 달라야 될 텐데, 이런 구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1차는 친환경 영농으로, 2차는 농업 바이오 가공으로, 그리고 3차는 도농직거래 유통, 그리고 농업교육 마을체험. 이걸 뭐 결국에 한마디로 하면 6차 산업 또는 융복합 산업 이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우르는, 당시에, 지금은 이 말이 잘 안 쓰이고 있는데요. 일단 수사적으로 이제 과잉된 표현으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농업 벤처라는 말이 그때 좀 유행이었습니다. 벤처 농업 또는 농업 벤처. 그래서 그 당시에 어쨌든 많이 흔하게 쓰고 있는 말로 저는 이제 표현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농업 벤처형 농업 경영체를 사업 구조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뭐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을 기업을 운영하려면 마을 기업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을 기업의 사업 계획서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을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든 마을 기업이든 누가 그 일을 하는지를 구조가 갖춰져야 되고, 체계적으로 정교하게, 그리고 특정돼야 되고, 기획은 누가 맡고 마케팅은 누가 맡고, 이게 저희 철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결국에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가 될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업무 조직에선 일단 그 농사를 잘하는 농사 박사인, 농사 기술자인 마을 원주민들이 주로 1차 친환경 영농 사업을 책임지고 맡고, 아무래도 도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이나 재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귀농인, 이 기획관리, 마케팅, 생산, 가공, 정보화 등 이제 기업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역할들을 맡아서 하면 합리적이고 조화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일했던 이제 그 농장도 귀농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런 형태의 업무 조직을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이런 마을 기업이 만들어지면 결국 도농상생, 생태대안, 그리고 지역연대 등의 마을 공동체의 덕목, 가치가 이제 기업 문화로 이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게 이제 더욱 의미가 있어지고 신이 날 수 있을 것이다. 뚜렷한 목적, 의식 같은 것도 생기고 성과도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마을기업은 결국 친환경 영농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바탕이 돼서 그다음에 가공, 유통까지 이어지고, 그게 뭐 당연히 사업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주수입원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농업, 생태교육, 마을체험 같은 이제 부대 수입, 주변 사업까지 아우르게 되면 성공적인 마을 기업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뭐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생각들이 계속 발전되고 진화되다가 2011년에 마을을 먹여 살리는 마을 기업, 이런 마을 기업의 사례집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2007년에 이제 마을 기업을 세우자라는 제안, 공론을 했던 입장에서 2015년에는 마을 기업을 없애자라는 제안을 또 제가 하게 됩니다. 2015년 1월 9일 자 이제 오마이뉴스에 또 기고를 하면서 마을 기업을 제대로 하려면 기존의 마을 기업은 마을 기업이란 제도, 형식, 틀은 바꾸거나 없애고 새로 하자라는 제안입니다. 그 제안의 요지를 읽어드리면 제가 왜 그런 제안을 하게 됐는지가 이해되실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본디 마을 기업은 정부의 바람대로 소득이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영리사업체로서의 독립적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전 단언을 하죠. 소득 일자리 중요하지만 5천여만 원 정도의 이제 사업비를 지원해줘서 단기간에 농촌 지역의 소득이나 일자리를 마을 기업 혼자, 마을 기업만으로 창출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가지고 농촌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 사업, 마을 기업이라는 제대로 능히 수행하기에는 전 역부족이다라고 봤습니다. 마을이 갖고 있는 그 구조적인 한계는 물론이고요.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마을 기업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당초 기대했던 소득이나 일자리가 원만하게 창출되는 건 농민으로서 농촌 주민으로 감당하기는 너무 버거운 과제라는 문제가 있었다는 이제 문제 의식을 제가 갖게 된 거죠. 제가 뭐 직접 해보면서도 당연히 그런 느낌이나 부담감이나 그런 결과를 가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을 기업을 하기는 하되 마을 기업을 통해서 정책적인 성과 그리고 농촌 주민들로 하여금 실제적인 이득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좀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자라는 제안입니다. 이때 당시 마침 그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 공동체 사업 각 부처마다 제각기 개별적으로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산재해 있는, 심지어는 난립하고 있는 중복적으로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적으로 투자돼서 투자 대비 효과가 사라지거나 희석되거나 상실되고 마는 그런 사업 환경이었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작업들이 이제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도 그 논의 테이블, 자문 역할 비슷하게 참여하면서 뭐 이런 고민들을 더 구체화하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도 마을 기업을 처음으로 창안하고 제안했던 사람의 책임감으로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이런 제안을 하게 됐던 걸로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초 제가 마을 기업이란 말을 제안했던 취지를 좀 살리자라는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보다 마을 공동체 사업에 그러니까 소득이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목적, 단기적인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일단 마을 기업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의 책임 경영 주체라는 지원 역할이 본연의 역할과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제안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마을 기업은 결국 마을 공동체 또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의 소임에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일단 그 역할을 잘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마을 기업의 의미가 없어지거나 퇴색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마을 기업으로 상징이 되는 대변이 되는 사회적 경제는 마을 그 만들기 또는 제가 마을살이라고 표현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의 도구나 수단, 경과, 훈련장, 학습장 이로서의 의미에 더 방점을 두고 추진하면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사업을 하는 궁극의 목표인 마을 공동체라는 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분명히 예측 가능하게 달성시켜주는 역할로서의 마을 기업의 정책적인 목표, 실제적인 목적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마을 기업이라는 것의 의미, 가치는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회적 경제가 마을 경제가 한 덩어리가 돼서 융복합이 돼서 현장에서 사업이 집행돼야 된다. 설계되고 집행돼야 된다. 라는 게 제 이제 지론이고요. 그러자면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가 따로따로 진행이 돼서는 안 되고 사회적 경제가 먼저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로 나아가는 기반이나 통로를 잘 닦고 그래서 그 성과물로서 자연스럽게 마을 공동체에 가서 다다르는 이런 선순환 생태계,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의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라는 이제 제안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에서 시작을 해서 마을 공동체로 이어지고 다시 또 마을 공동체의 성과물이 또는 마을 공동체에서 그 다음 단계로 또 뛰어가려면 사회적 경제로 다시 돌아오는 제가 제안했었던 지역사회 기업도 그 고리 안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 범위와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판이 만들어지면 마을 기업들이 모여서 지역사회 기업이라는 총합을 만들고 그게 결국엔 마을 공동체에서 지역사회 공동체 사업으로 진화가 되고 확장이 되고 발전이 되고 그 성과물로서 그 판에서 또 새로운 별개의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들이 파생되고 뭐 이런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생태계라고 하면 동물만 살지도 않을 거고 식물만 살지도 않을 거고 큰 동물만 있지도 않을 거고 작은 동물만 있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육식 동물만 있지도 않을 거고 초식만 있지도 않을 거고 양지 식물만 있지도 않을 거고 음지 식물만 있지도 않을 거고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지 자연 생태계가 되는 거듯이 소위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는 또는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이라는 생태계 안에는 마을에서 비롯해서 지역, 광역까지 이어지는 일종의 밸류 체인이 형성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밸류 체인에 시작되는 초입 단계, 입문 단계에서 마을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 이제 부여가 돼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기업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에 입문을 하고 거기서 마을 공동체 사업, 사회적 경제는 물론이고 2단계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이어지는 거기까지 다다를 수 있는 학습, 훈련, 연습, 경험,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계, 마을 공동체 사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 역할로서의 마을 기업이 전 중요하다. 마을 기업을 통해서 당장 소득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라는 단기적인 그런 목적보다는 마을 공동체 사업 또는 지역 공동체 사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 지점까지 잘 들어가고, 그리고 잘 나오고, 그 안에서 잘 굴러가고 하는 장치, 도구, 수단, 시스템으로서의 마을 기업의 진정한 역할을 저는 다시 이제 정리를 하는 제안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2007년에 이제 마을 기업이라는 제안을 한 이후에 당연히 마을 기업이란 생각들을 계속 이어가고, 내가 마을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례들이 속속 이제 목격되고 또 유심히 관찰을 하게 되면서 그 기록들을 정리해서 2011년쯤에 마을을 먹여 살리는 마을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당시에 희망제작소의 희망총서든가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책을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제가 마을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마을 기업은 그 2011년 이후에 그 시행이 된 행안부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 그러니까 행안부에 지정받은 마을기업, 좁은 의미의 마을기업 또는 행정적인 형식의 마을기업 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마을기업들은 행안부 지정 마을기업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마을기업, 제가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고 싶은, 제가 인증하는 마을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이 중에는 그냥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단계, 비정형화된 임의단체 형식의 조직체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10여 년이 지난 일이니까 아마 사업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거나 이런 곳들도 당연히 있고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책의 사례는, 마을기업의 사례는 일단 경제기업, 교육기업, 문화기업, 생태기업 이렇게 일단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좋은 마을을 일으키는 경제기업, 각각 이제 5개니까 전체 한 20개 정도의 사례를 기록을 한 것이죠. 일단 경제기업들은 마을 농장으로서 경남 창원의 다감농원, 그리고 마을 공장, 2차 농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곳을 의미하겠죠. 전북 청읍의 자연건강, 그리고 좋은 먹거리를 소비하는 마을가게의 사례로는 충남 서천의 얼굴 있는 지역 먹거리,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로컬 푸드를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사례를 만든 곳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유통의 의미는 인천 강화도의 콩새알 나눔센터, 그리고 농장 마을 이라고 그러니까 농장 마을이라고 하면 단일 농장의 개념이 아니고 마을 전체가 공동 농업을 영위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충북 옥천의 상계뜰 영농조합, 5가지 사례를 경제기업으로 들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른 마을을 일깨우는 교육기업이라는 슬로건으로 마을에서 바르게 생활하는 마을학교, 예로는 경북 영양의 우리손 배움터. 지금 이 우리손 배움터를 영양에서 이끌던 분은 남원 쪽으로 이주하셔서 지역 사회 활동, 운동, 그리고 건축, 생태 건축, 그리고 지역 시민운동 이런 쪽을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농촌을 바르게 살리는 농촌연구소, 전북 안주에 당시 농촌살림연구소, 농촌유학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곳이 있었고요. 지금은 몇 가지 사례가 더 있습니다만 어쨌든 2011년, 원고는 그 이전에 몇 년 사이에 써졌을 테니까 2011년 이전에 있었던 사례, 지금은 아마 이거보다는 훨씬 다른 사례들이 지역 곳곳에 이제 많이 생겨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교실이라는 개념으로는 인천 강화의 백일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농이 바르게 생성하는 체험마을이라는 컨셉을 가졌던 이제 교육기업의 사례로서 전남 장성의 자풍 비나리 마을, 그리고 교육마을을 아예 표방을 하고 설계 당시부터 교육 중심의 일종의 전원마을 또는 귀농인 마을 모색을 했었던 경북 영주의 에듀코 빌리지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로는 열린 마을을 퍼뜨리는 문화기업이라는 이제 슬로건으로 삶과 놀이가 하나 되는 열린 예술단, 강원도 원주의 신화마을 네트워크, 요 마을 기업 사례 중에 일부는 마을 시민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제가 언급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마을 시민들이 모여서 마을 기업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 마을 시민은 이제 그 마을 시민으로 하는 일 중심으로 기록이 됐다면, 마을 기업은 같은 대상지이지만 마을 기업이라는 사업체, 공동체 쪽에 초점을 맞춰서 기술이 된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과 사람을 잇는 열린문화원, 이런 경남 하동 악양을 중심으로 지리산학교라는 곳이 있고요. 아마 공정 작가의 지리산 행복학교라는 책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그 다음에 자연과 세상을 잇는 열린공방, 중북 단양의 방곡도해촌, 마을 전체가 도자기를 굽는 그런 마을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의 역사를 되살리는 열린조사단, 울산 울주의 소호마을조사단, 그리고 마을의 추억을 얘기하는 열린박물관, 전북 진안의 학선이 마을박물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오름마을을 지키는 생태기업의 사례 5가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따뜻한 집을 짓는 오름건축쟁이, 전북 진안의 진안을 비롯한 여러 곳에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스트로베일 건축연구회,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아예 사회적 기업이라는 구체적인 이제 사업체를 만들겠다는 이제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연구개발하는 오름기술자, 경기도 가평을 비롯한 전국의 몇 곳을 생태마을의 대표적인 사례지 또는 구현지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연세대학교 청정예술연구단에 저도 이제 객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 사람이 조화되는 오름마을대학, 경남 함양의 녹색온배운터, 원래 창립 당시에는 녹색대학이라는 이제 간판을 걸고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른사회복지원, 전남 영광의 여민농락 또는 여민농락 공동체, 요새는 사회적 농업의 대표적인 사례지로 이제 많이 알려지고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 사는 마을을 그리는 오른연구소, 제가 진안 쪽에 살고 있을 때 어차피 이 책을 썼으니까 그 당시 이제 마을연구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정식 사업체 등록을 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마을을 먹여 살리는 마을 기업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이런 작업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마을을 먹여 살리는 마을 기업의 기록한 20여 가지의 사례를 당연히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각각의 마을 기업들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고, 당시 2011년 상황이긴 하지만 물론 그 이후에 제가 연속적으로 연관 간여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업데이트된 정보도 있지만, 그 중에 많은 기업들은 2011년 이후에 인터넷이라든가 수식 이런 거 경로를 말고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 마을 기업을 목격하거나 관찰하거나 했던 적은 없는 곳이 또 적지 않아서, 어쨌든 제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당시 2011년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 그 각각의 마을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 지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당시엔 어떤 모습이었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그 마을기업이란 일종의 공동체 사업의 책임 주체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제적 마을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을기업의 사례로 들 수 있을 만한 곳은 경남 창원에 있는 다감농원이라는 곳인데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마을농장. 아마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이런저런 곳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상, 타이틀, 인증 이런 거로 객관적으로 인증받은 사실에서도 드러날 수 있듯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마을기업, 그 중에서 경제기업의 단연 대표적인 가장 모범적인 그런 우수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다감농원이라는 곳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경남 진주 지역에서 이제 마을 관련된 연구 컨설팅 일을 잠시 하고 있을 때 이 농장의 대표인 이제 강창구 대표, 그러니까 마을 시민의 사례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농장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 농장이 위치하고 있는 대산면 송등리인가요? 브랜드로는 빛돌배기 마을이라고 이제 그때 칭했었는데요. 그 마을의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 구체적으로 농림부의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이라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처음 이제 시작을 하려고 이제 사업 계획을 고민하고 정리하는데 제가 좀 거들었던 적이 있는 그런 인연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마을 사업 계획을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저는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적합한 거는 고사하고 조금 불리한 부정적인 환경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이 그 대산면을 관통하는 도로로 이제 양쪽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그런 그 조건에 이제 처해 있어서 과연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할 때 그게 장애라든가 이제 방해 요소로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당연히 걱정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소위 농촌 체험 휴양마을 또는 생태 관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농촌이나 산촌이 갖고 있는 어메니티 같은 게 가장 큰 자원이나 이제 동력이 될 텐데, 이 마을은 단감이라는 이제 대표적인 전국의 이제 주산지로서 김해 인근의 이제 진영이랑 더불어서 100여 년 이상 또는 그 이상 단감 농사를 지겨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농업의 적지일 수는 있겠으나 농촌 관광 그리고 또는 생태 관광 또는 6차 산업을 테마로 한 농촌마을 공동체 사업 또는 농촌지역개발 사업을 하기에는 일단 기본적인 입지 또는 지형 그리고 경관, 풍광 이런 거는 아주 불리한 조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산이 없는 전형적인 낙동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논농사 그리고 단감을 짓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희 찾아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고 듣고 느끼고 를 비롯한 오감 체험을 기본으로 한 농촌의 어메니티를 공감하고 공유하기에는 좋은 농장 또는 마을이 아니라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많은 걱정이었었고요. 그런데 그 불리한 조건을 딛고 최근 몇 년 동안 성과를 들어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국내의 대표적인 농촌 마을 공동체 또는 6차 산업형 농장의 사례로 작타가 이제 인정하고 공인받고 있는 그런 국내 대표적인 농장의 모델이 됐습니다. 제가 유럽, 독일, 오스트리아 6차 산업형 농장을 둘러보고 나 이제 소회 뭐를 말씀드렸지만 그 농장에 비견할 만한 감히 국내의 대표적인 농장의 사례가 아닌가, 마을기업, 농장형 마을기업의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감농원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호 대표는 이제 마을 시민의 사례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마을기업에서 마을 시민의 사례로 언급한 분들이 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마을 시민 이야기를 한 저번 시간엔 그 사람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주로 이야기를 했다면, 당연히 이번에 마을기업론 시간에는 그 마을기업을 꾸려나가고 있는 그 사람과 마을기업, 그리고 그 마을기업이 중심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 이런 얘기를 초점을 맞춰서 주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좋은 농식품을 가공하는 마을 공장 사례로서 전북이 정읍에 있는 자연건강이라는 작은 농장 사례를 제가 들어드릴 텐데요. 농식품을 가공하는 사례야 전국에 산재하고 있고 얼마든지, 그리고 나름대로 기업화되어 있는 그런 큰 규모의 농식품 가공 공장도 지금 이제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마을을 먹여 살리는 마을 기업의 책을 쓸 당시, 지금 10여 년이 지났죠. 책이 2011년에 나왔으니까 그 이전에 이제 제가 이 농장에 찾아갔을 텐데요. 아직까지도 그 이후에도 농식품을 가공하는 마을 공장의 사례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이 자연건강이라는 제가 마을 공장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제 부르고 싶어하는 이 사례만큼 인상적이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농촌 유학의 이제 사례로도 유명한 곳이죠. 선도적이고. 그러니까 농촌 유학이 센터형, 농가형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이 된다고 하면 농가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농촌 유학을 하고 이 자연건강에 계시는 분이 도시에 이제 당연히 귀농하신 분이고요. 도시에서 생활하실 때 아마 교사 생활을 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경험과 본인이 갖고 있는 교육 철학 이런 거를 살려서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 초등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농촌 유학을 일단 하는 게 이분들 생활에서 중요한 이제 일가 중에 하나였던 거로 제가 이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농사를 짓때 그 농장의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자연농업, 유기농업, 철저한 그런 농업을 이제 고수를 하셔서 녹차 농사를 지어서 보시다시피 녹차를 가공하는 일을 하시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먹거리들을 스스로 농사 짓고 그리고 가공해서
자급자족하시고 판매도 하시고 이런 곳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큰 마을, 큰 길에서 그리 멀리, 물론 산골에 있는 집이긴 했지만, 농장이긴 했지만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지금은 뭐 어떤 상황으로 변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화장실도 생태 화장실로 이용하고 뭐 이런 자연적인 삶, 자연 친화적인, 자연과 조화되는 이런 삶을 추구하고 계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굳이 6차 산업으로 구분하자면 3차 부분에 해당되는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저는 좋은 먹거리를 소비하는 마을 가게라고 일단 개념을 표현을 했습니다. 충남 서천에 있는 얼굴 있는 지역 먹거리, 굳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로 하면 로컬 푸드 위주 사업을 하는 경우인데, 당시만 해도, 지금은 어쨌든 로컬 푸드라는 게 일반인들한테 생소하지 않고 이미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하나의 흐름, 프로그램이 됐습니다만, 당시만 해도 이 서천의 얼굴 있는 지역 먹거리 사례, 귀농인들이 중심이 된 소위 로컬 푸드의 선도적인 대표적인 이제 프로젝트였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진에 보듯이 서천읍에 별도의 직매장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는 서천읍에 있는 기존의 마트 안에 샵인샵 형태로 얼굴 있는 지역 먹거리 코너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1차 농산물만 소극적으로 취급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지역 먹거리 가공센터라는 것들을 개설을 해서 제기로 두부, 콩류 가공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 판매를 하고, 이랬던 제가 아는 한 국내 로컬 푸드의 가장 선도적인 사례로 기억하고 있는 마을 기업입니다. 역시 이 지역 유통, 좋은 먹거리를 전파하는 지역 유통 사례인데요. 인천 강화의 콩새알 나눔센터라는 곳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콩을 중심으로 한 장류, 두부 이런 것들을 주로 가공하고, 당시에는 강화읍에, 그러니까 서천 그 얼굴 있는 지역 먹거리가 직영장 또는 가공 공장을 운영했다면, 여기는 당시에 강화읍에서 아마 식당을 운영했던 거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농업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사진에서 보듯이 보통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지역 활동 또는 시민사회에서 시민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저런 활동에 또 주도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지역에서 음악회 같은 것들, 문화적인 활동을 주도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예 농장 마을 전체를 농장으로 저는 이제 의미를 부여한 사례인데요. 충북 옥천의 산개뜰 영농조합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할 수 없지만 평으로 하면 10만 평 이상 이 마을 일대, 소위 이걸 산개뜰이라고 그 지역 사람들이 부르는 곳을 이제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결성을 해서 논농사, 이제 벼농사를 친환경으로 짓는 친환경 농업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미 10여 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옥천 이런 쪽에 워낙 선도적인 사례도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친환경 순환농업 중심으로 한 지역 순환 경제 네트워크의 좋은 모델이 이제 옥천군에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미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그 대표를 통해서 산개뜰 영농조합법인에
옥천군 관내의 각급 학교에 100% 친환경 쌀을 이 친환경 급식을 시행하고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옥천군 관내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학교하고도 연결이 돼서 옥천군에 이제 친환경 급식 쌀 이런 먹거리들을 공급하는 사업을 이미 일찍이 하고 있었던 좋은 사례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소위 사회적 마을 기업의 사례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회적 마을 기업은 일단 경제적 마을 기업하고 이게 비교되는 그런 의미로서 제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경제적 마을 기업을 한마디로 단순하게 굳이 개념을 짓는다면 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접적인 경제적인 목적에 아무래도 더 비중을 두고 초점을 맞춘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마을 기업을 의미한다면 사회적 마을 기업이란 농업을 당연히 중심으로 하는 농촌의 이제 농업 경영체 또는 농촌 경영체는 당연히 농업을 중심으로 하지만 농업에도 중심을 두고 사업을 꾸려나가지만 농업 위에 농촌 지역에 또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가치들, 교육, 문화, 생태 뭐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그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아니면 그런 분야에 더 마을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하는 목적과 의미를 더 강조하는 그런 마을 기업을 저는 의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마을 기업의 첫 번째 사례로 마을에서 바르게 생활하는 마을 학교로서 이제 교육을 주제로 한 교육을 목적으로 한 그런 마을 기업의 사례 경북 영양의 우리손 배움터라는 곳입니다. 농촌 유학을 하기도 하고 일종의 대안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곳이 중심이 돼서 요새는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게 사례도 많이 나오고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개념이 초기의 상태여서 굳이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까지 정의 내릴 정도는 아니지만 그 경북 영양 이 우리손 배움터가 자리 잡고 있던 그 마을의 마을 교육 공동체의 전망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아마 이 곳은 또 이 우리손 배움터를 운영하던 박형규라는 분은 제가 아마 최근 소식을 듣기로는 남원 쪽으로 아마 터전을 옮기셔서 역시 지역에서 지역사회 공동체 또는 시민사회 활동 그리고 본인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제 직접 집을 이제 짓는 목수이기도 해서 이제 지인들과 같이 집도 고치고 집도 새로 짓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농촌연구소인데요. 뭐 가령 뭐 제가 하고 있는 그 책을 지을 당시에는 제가 진안 쪽에 있을 때입니다만 현재는 이제 무주 쪽으로 제가 터전을 옮겨서 마을연구소 사업자 등록을 뭐 어쨌든 형식적으로 낸 상태로 마을연구소를 일종의 1인 리빙 랩 정도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생활 속에서 마을은 어떤 모습으로 꾸려졌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제가 집중하고 있는 주제는 그 마을에서 마을 사람으로서 더불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일에는 기본적으로 생업의 의미가 있고요. 먹고 사는 거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마을에서 지역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떤 가치를 지키면서 또는 어떤 미래 전망을 가지고 의미 있게 뜻깊게 행복하게 그 결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 고민하고 연구의 결과를 여기저기 이제 기록하고 그 기록을 묶어서 책으로 펴낸 이야기들을 강의라든가 강연이라든가 뭐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맞춰보고 공유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하는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업으로 이 일을 하기는 이 마을 연구라는 일 자체가 돈이 되는 일은 아니라서 이런 일을 어쨌든 전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귀농인들 중에서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꼭 연구라고까지 굳이 규정하긴 할 필요는 없지만 마을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교실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마을을 뛰어넘어서 마을과 마을을 잇는 지역을 아우르는 또는 지역과 지역을 건너뛰는 그런 의미로서의 조금 더 포괄적인 좀 더 확장된 개념의 이제 교육을 주제로 한 목적으로 한 마을 기업을 운영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 이제 강화도에 마리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이제 백일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어요. 이건 당연히 제가 임하는 마을 기업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 지정된 마을 기업을 의미하지 않고요. 그리고 일정한 형식의 법인격을 갖추거나 체계적인 사업 규모 또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업을 전 뜻하지 않거든요. 마을 공동체 사업의 책임 주체로서의 역할과 그런 소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모든 조직체, 결사체, 정부의 인증을 받든 안 받든 또는 어떤 그 법인격 형식을 갖추든 안 갖추든 그래서 이 백일학교가 그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고요. 여기는 일종의 보따리 학교의 개념으로 해서 100일 동안 아이들, 주로 청년들이죠. 청소년들이 전국에 있는 배울 만한 사람 또는 배울 만한 곳,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유랑하면서 100일 동안 이런저런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사진이 아까 그 마을 공장의 사례로 했던 자연건강이라는 그 농장인데요. 거기에 황토벽돌로 이제 집을 짓는 생태건축 하는 일을 현장에서 직접 이제 지으면서 건축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직접 집을 지어보면 되니까요. 그런 걸 하기도 하고 인문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농사를 어디 가서 같이 지어보기도 하고 그냥 쉬기도 하고 그냥 놀기도 하고 뭐 이런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 학교를 운영하시던 분은 마을 습려 사례에서도 나왔듯이 남원 쪽 지리산 자락 쪽으로 터전을 옮기셔서 마을을 만드는 그러니까 생태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작업 그리고 그분이 갖고 계시는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 대안교육 쪽이라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일을 여전히 모색하고 계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농촌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목격할 수 있는 사례일 겁니다. 소위 체험마을 또는 체험휴양마을 도농이 상생하는 전남 장성에 있는 자풍 비나리 마을이라는 이제 마을이었었고요. 그 마을에서 뭐 농사가 당연히 중심이 된 마을이지만
농촌 관광,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인근에 있는 그 자원들,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 역시 뭐 교육 쪽도 같이 모색을 하고 뭐 이런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예 마을 자체를 교육을 테마로 하는 마을을, 전원 마을을 만들려는 시도였었고요. 경북 영주의 에듀커 빌리지라는 이제 브랜드로 사진 왼쪽에 이제 산천 간디 마을 뒤에 있는 배후 마을의 사진인데요. 그런 간디 학교 배후에 있던 생태 마을을 주로 설계하고 조성을 하는 일을 했었던 분인들이 이제 경북 영주 쪽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별도로 이제 에듀큐 빌리지라는 역시 교육을 주제로 한 교육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이른바 교육 마을을 준비하고 시도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 이후에 아마 계획대로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당초의 계획대로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계획대로는 마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긴 한데요. 이런 시도 이미 10여 년 전에 이런 시도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뭐 당연히 이런 시도들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선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 관련된 이제 마을 기업들인데요. 예, 역시 마을 시민 사례에서 언급했었던 강원도 원주 신화마을 네트워크, 원주 쪽에서 활동하던 일종의 광대패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이고 활동을 하던 일단의 문화예술인들이 원주 부르면 성공리라는 곳에 집단 귀농을 해서 농협창고를 개조한 마을극장에서 이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농촌을 사회적 신화마을 네트워크 사업단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농사를 같이 짓고 배추, 장류 같은 농식품 가공을 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하동 지리산학교, 공지영시의 지리산행복학교의 모델로 유명한 사례고요. 아시는 대로 뭐 워낙 유명한 사례니까요. 하동 악양면 평사리 들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귀농한 이런저런 문화인들, 주로 사진작가, 그리고 그림 그리는 화가, 또는 기타를 치는 음악가, 심지어는 산악인, 시인, 뭐 이런 분들이 각각의 특기를 살려서 자기 집에 또는 공방에 교실을 개설을 하고, 그러면 그 강좌에 수강을 하려는 지역민들 또는 인근에 있는 분들이 그 공방 또는 그 교실이 열리고 있는 곳에 방문을 해서 찾아가서 강좌를 듣고, 그러니까 별도의 고정된 공간이라든가 획일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는 커리큘럼이 있다기보다는 결국 그 강좌, 교실을 맡고 있는 교사, 선생, 강사와 수강생들끼리의 공동 작업 형식의 그런 진취적인, 저는 이제 그래서 열린문화원, 마을문화원이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주로 하는데요. 이런 작업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남 하동의 지리산학교. 그 다음에 공방들이 당연히 많은데요. 뭐 지리산학교에도 그런 과정들이 당연히 있고요. 여러 가지 공예품 만드는, 충북 단양은 아예 마을 자체가
정부나 이제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아예 테마촌으로 조성이 된 사례일 텐데요. 지리산학교, 하동 지리산학교는 귀농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면, 이곳은 아예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방곡 도회촌이라는 곳을 조성을 해서 그 마을에 가면 공방들이 여기저기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그 주로 뭐 도자기를 만드는 이제 작업들을 하기도 하고 체험을 하기도 하고, 외부인들이 그게 테마가 돼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벌이기도 하고, 뭐 이런 곳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을 조사단 이 사례인데요. 예전에 이제 진안 쪽에서 유한 킴벌리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마을 자원들을 조사하는 그런 조사 사업들이 시작이 돼서 이제 활발하게 그 이후에 이제 자생적인 활동까지도 이어진 사례가 있고요. 울산의 이제 울주의 소호마을도 역시 그 마을 공동체 사업을 벌이면서 가장 먼저가, 완주도 뭐 그랬습니다만, 그 마을에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사람을 비롯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한 가장 초기 기본적인 선행 작업으로서 마을 조사 사업을 한 적이 있고요. 당연히 그 마을 조사단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마을 주민, 뭐 귀농인들 중심으로 해서 마을 조사단 활동을 열심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된다면 귀농인들이 또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에서 의미 있게 뜻깊게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전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인데요. 이제 전북 진안 동향면에 가면 이제 학선이라는 마을에 마을 박물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물관 규모가 뭐 크지 않고요. 지금 사진은 10여 년 전의 사진이고, 마을에는 작은 폐교의 교실 한 칸을 개조를 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 원주민들의 골방, 장롱, 창고에 방치되고 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 소품들을 꺼내와서 잘 분류 정리해서 진열하고 전시해 놓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이제 가장 인상적인 건 이제 학선이라는 마을이 무주 진안 장수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위치한 그런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일 수 있겠죠. 그 지역에서는 그런 곳에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온 주막 또는 가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을 텐데요. 그곳에서 쓰던 비치돼 있던 이제 외상장부가 이 박물관에 가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외상장부에는 어떤 집에 누가 어떤 사유로 얼마를 외상했다는 기록 같은 것들이 시시콜콜하게 이제 적혀 있고요. 이제 후손들이 와서 그걸 이제 보게 되겠죠. 그러면 당시에 관련되어 있는 장면들이 당연히 오버랩이 되면서 감동적인 감회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마 몇 년 전에 좀 더 박물관의 공간 자체의 규모의 문제도 있고 해서 더 좋은 이제 공간으로 건물로 옮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소위 뭐 견학을 하러 오는 마을 공동체 사업 때문에 오는 분들이 꼭 거쳐가는 그런 의미 있는 장소로 저는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마을박물관은 입장료를 받진 않지만 뭐 견학료 같은 건 받을 수 있겠죠. 안내료. 그래서 만약에 마을 박물관 자체가 만약에 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면, 이게 결국 뭐 마을 자체가 박물관이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마을 기업에서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마을 공동체 사업의 사업거리가 얼마든지 저는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건축인데요. 생태적인 이제 마을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죠. 이제 지난해 제가 개인적으로 살고 있을 때 스트로베일이라는 생태 건축 공법으로 연구회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걸 주도하는 분들 몇 분하고 아예 농촌형 사회적 기업을 스트로베일 건축을 주업으로 하는, 그리고 그와 연관된 생태마을 공동체, 연구, 컨설팅, 부속된 생태출판 같은 사업을 아우르는 농촌형 사회적 기업, 가칭, 따뜻한 집이라는 준비,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려는 준비를 진지하게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런저런 계산,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 검토죠. 과연 이 스트로베일 건축이라는 거를 해서 몇 가족이 1년 동안 몇 집을 져야 적정하게 생업의 수단 또는 생활의 방편으로 삼을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다가 이 일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쉬운 일만은 아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계획을 중간에 변경했던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몇 분들도 남아서 이걸 주도했던 분들은 계속 아마 이 일에 종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전국에 아마 스트로베리 건축으로 그 이후에 많은 집들이 지어진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의 당시에 정부에 지원되는 사업이었을 거고요. 학원가 쪽을 중심으로 해서 청정기술, 크린 테크놀로지 연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로 하는 사업이 생태마을 공동체, 거기에 생태마을 공동체를 조성을 하고 그 생태마을 공동체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원리는 청정기술을 적용을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도 이제 객원식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하는 객원연구원 비슷하게 전국에 있는 생태마을 공동체를 하기 좋은 적지, 보령의 섬을 아예 하나를 생태섬으로 에코아일랜드가 되겠죠. 에너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논의를 또 그 지자체 담당자들하고 한 적이 있기도 하고, 경기도 쪽에 있는 그 잣나무가 많이 나는 가평 쪽에 마을에서 잣나무를 가지고 생업의 방편으로 삼고, 그리고 잣나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성분을 이용한 세라피 관련되는 그런 것들을 주 사업으로 하는, 그 사업이나 그 마을 기업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의 경제적인 기반을 삼는 이런 계획들 같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을 대학인데요. 생태적인 가치를 당연히 표방을 했던, 지금도 그 당시에는 녹색 대학이라고 했었죠. 그때 대학이란 말을 이제 쓰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서 녹색 온배움터, 그리고 지금은 아예 온배움터라고 그냥 부르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박 마천면에 중학교 폐교를 그 당시에 환경운동을 하던 녹색 연합, 그리고 1년에 그 학자들, 생태적인 가치를 중심을 두고 연구하고 운동을 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소위 대한대학을 이제 만들었고요. 횟수가 많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학교가 이제 운영이 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구한 사람들이 학교에 남아서 학교를 지키면서 생태건축, 그리고 의학, 대체의학 이런 과정들을 여전히 저 안에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일담이긴 하지만
무주도 당초 녹색대학의 후보지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무주 이제 푸른고등학교의 허병섭 목사님이 이제 녹색대학도 주도하셨는데 당시 무주 쪽에 이제 적지를 모색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녹색대학이 만약 무주에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를 주업으로 하는 마을기업의 사례, 전남 영광의 여민농락 또는 여민농락 공동체입니다. 마을 시민 얘기할 때도 사례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정부, 특히 농림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 농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그냥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노인들의 일자리,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적극적인 또는 생산적인 공격적인 사회복지 그런 시스템으로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곳인데요.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사회적 농업을 선도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지로 자리 잡고 있는 마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마을 기업들, 경제적인 마을 기업이거나 사회적인 마을 기업이거나 또는 그 안에서 좀 더 들어가자면 문화적이거나 교육적이거나 생태적인 거나 라는 이제 유형이라든가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지향하는 가치를 불문하고 그들 다양한 마을 기업들이 과연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마을 기업 자체의 목적, 특히 행안부에서 사업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득과 일자리 창출, 이런 단기적인 목적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을 기업으로서 제가 2007년에 주장했었던 그 기본적인 이유, 명분, 마을 공동체 사업의 책임 주체로서의 마을 기업, 이 마을 기업의 진정한 의미 또는 목적이라고 저는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래서 그 마을 기업이 중심이 된 마을 공동체 사업의 모델을 저는 마을 기업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그 마을 기업이 중심이 된 마을 공동체 사업의 모델을 소위 대한농촌 모델로 저는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이제 모델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농인들이 중심이 된 마을입니다. 이게 의성에 있는 정부의 사업비, 농림부와 지자체의 사업비 100억 원이 이제 투자가 된, 그 당시에 농림부의 아마 시범사업으로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 전국 6개 선장을 한 곳 중에 한 군데로 당초의 농촌 관광형 모델의 사례지로 선정이 된 의성의 마을입니다. 단촌면이라는 곳에. 그래서 이 기본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에 제가 참여를 해서 이런 사업 구조 또는 설계를 한 적이 있고요. 다른 것보다는 그 중심에는 이제 협동조합을 두는 게 다른 사업, 기존의 사업 또는 다른 마을 공동체 사업의 사례하고는 차별화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최장 5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소위 체류 농장형 주택, 이 사업의 주요한 이제 기반이었고요. 그 25채의 체류형 농장주택에 입주하는 귀농인들을 엄선을 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5년 체류하다가 귀농 훈련만 하고 흩어질 것이 아니고
결국에 협동조합을 그들이 25 가구 또는 25명의 발기인들, 조합원들이 중심이 된 협동조합. 이 100억짜리로 조성이 되는 귀농인 마을의 운영을 책임지는 건 물론이고, 이런저런 사업을 하면서 뭐 캠핑장도 있고, 그리고 공정여행도 하고, 그리고 뭐 일부 농사도 같이 짓거나 소규모 가공도 하고, 뭐 이런 사업들을 결국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리고 25가구만의 마을의 그 성과가 그치는 게 아니고, 결국에 의성면 전체, 나아가서 군 전체의 마을 또는 지역 공동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 활동가, 좀 더 기대를 하자면 아예 의성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마을 지역 공동체 사업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민간 직영 자조자치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까지도 맡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을 기업을 이제 염두에 두고 사업을 설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델은 원주민 마을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이 무주 초리넝쿨 마을 사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을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 카페라는 건 말씀드렸지만 단지 지나가는 사람들은 방문객들한테 커피나 팔자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을 하는 곳이죠. 원주민과 외부의 방문객들이 서로 만나는 공간, 대내적인 사업과 대외적인 사업들이 결합되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사업의 관문이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의미로서의 마을 카페, 제가 마을 공동체 카페 얘기할 때 설명드렸듯이, 그리고 마을 학교, 이런저런 지역에서 필요로 한 하동 지리산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마을 학교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마을 가게, 마을 방앗간, 여러 가지 마을에서 나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친환경 농산물로 이런저런 농식품 가공하는 마을 방앗간, 그리고 쉼터, 마을 펜션, 무주 한 달 살기, 뭐 이런 모색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마을 도서관 책방, 마을 박물관, 그리고 결국 이게 지역하고 연결되면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것까지 모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을에서 지역으로 이제 확대되는 이제 개념인데요. 여기도 이제 무주인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무주의 제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계속 강조하고는 돌아가신 고 정기용 공공건축가의 33곳 정도 되는 공공건축 아카이브를 다시 되살리는, 그리고 그 공공건축 아카이브를 매개로 해서 마을과 마을이 이어지는,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의 벨트가 되는, 농촌 생태관광 또는 농촌 공정여행의 네트워크나 벨트가 되는 그런 이제 사업계획을, 농림부 쪽의 사업을 연결해서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전체는 아니지만 사업 예산의 문제, 그리고 일의 순서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농림부에 현재는 30억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이 돼서 정기용 공공건축물 중에 주요한 포스트 몇 군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재생을 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드렸던 무주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 자산들, 그리고 프로그램들, 마을 공동체 사업 프로그램들을 엮고 잇고 하는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무주 초리넝쿨 마을을 중심으로 한 그 권역의 사례를 들어보면, 그 권역 일종의 골짜기인데요. 무주읍에서 무주 리조트로 넘어가는 길목이고, 거기는 인근의 경제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도농직거래를 잘하는 마을도 있고, 그리고 생태적인 쉼터 운영되는 그런 사례, 도농교류를 잘하는 마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저희 마을에서 하고 싶어도 문화교육 중심의 그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을도 있는데, 이런 마을들 하나로 묶으면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각각의 마을들의 각
자원으로서만 할 수 없었던 한계를 뛰어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하나의 지역 공동체 또는 권역 공동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다 라는 계획을 역시 구상을 한 적이. 그렇게 되면 이 무주군의 지도인데요. 그래서 제가 언급했었던 일종의 지역 단위 공동체 사업의 협동 공동체, 일명 지역사회 기업 모델이 만들어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어떤 마을은 숙박을 A 마을은 숙박을 잘하고 그림에서 보듯이, 어떤 마을은 교육을 잘하고, 어떤 마을은 가구, 식당, 체험, 이게 각각의 가장 잘할 수 있는 또는 잘하고 있는 또는 할 만한 그 정도가 적정한 그런 사업들이 있을 텐데, 마을에서 또는 마을 단위의 그런 마을 기업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규모와 범위의 경제가 실현될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주군 전체에서 그 마을들, 행정리, 면, 읍에 있는 각각의 이제 프로그램들, 이제 자산들, 성과들을 무주군 전체의 지역사회 기업이라는 네트워크로 묶어내면 각각의 마을 그리고 무주군 전체 서로 좋은 윈윈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합리적인 적정한 마을 또는 지역 공동체 사업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지난 수십여 년, 십수년 동안의 마을 공동체 사업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험해봤던 결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나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런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지역사회 기업의 모델을 무주가 됐든 진주가 됐든 저희 고향인 아니면 제3의 다른 적정한 지역이 됐든 이렇게 만들어지면 코치나 감독이 아닌 플레이어로 선수로 신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구현을 해보고 싶은 게 저희 남아있는 스스로 저한테 부여한 사회적인 책무이자 저희 생업과 생활이 하나 되는 마을에서 살아가는 저희 역할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9번째 비대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